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풍암호수가 포함된 광주의 핵심 민간공원 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아파트를 후분양해서 선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분양을 한다며 받은 특혜와 그간의 이자 비용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의 노른자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 다른 9개 공원과는 달리 2,7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인 당시 광주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어서 선분양으로는 분양가를 올릴 수 없게 되자 사업자가 후분양을 선택한 겁니다. 이후 규제가 풀리고 이자가 오르자 선분양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광주시는 후분양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분양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은 선후분양 상관없이 합니다만은 우리 시는 후분양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후분양 결정 당시 광주시는 금융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비공원 시설과 용적률을 늘려주는 등 사업자에게 사실상 특혜를 줬습니다. 선분양으로 전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환수는 필수적입니다. 더 우려가 되는 건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사업자가 후분양을 고집하다 발생한 천문학적인 이자를 분양받는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허용될 수 있는, 수인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선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분양권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당연히 돼야겠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걸 검토한 후에 조정을 해서 최종 사업비를 결정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KBS에 조만간 선분양 전환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사업자끼리 시공사와 지분율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선분양 전환 시도 자체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영산강 백리길 Y 프로젝트를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박필순 광주시 의원은 어제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물놀이 시설 등은 민선 8기 임기 안에 끝내고 수질 개선 사업은 2030년에야 완료하겠다고 한다며 사업 순서와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지 광주시 의원도 영산강 수량 자체가 부족해 수질 개선이 쉽지 않은 데다 용역 보고서의 해결 방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하루 10만 톤의 유량을 확보하고 다양한 수질 개선안을 마련해서 2등급까지 수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물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요즘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상수도 요금도 인상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김주원 씨. 올해 2차례나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운영비 부담이 커졌는데 도시가스 요금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했을 때 손님 입장객이 60-70%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앞으로 도시가스가 또 오를지 모른다고 하니까 목욕탕 업종은 기본 연료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측은 2018년부터 동결된 소매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지하철 2호선 공사 안전관리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비용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은 요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했지만 아직 최종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내부에서는 각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길게는 7년 동안 미뤄온 다른 공공요금들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 마지막으로 오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인상 여부와 안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미룰 경우 올해 30% 오른 택시요금처럼 한꺼번에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물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향후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분할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정부와 여당 광주시가 대우위니아 계열사의 기업 회생 절차 도입과 관련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는 어제 하남산단 관리공단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협력업체 대표들이 처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광주시가 신청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해결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부의장은 사태가 길어져 지역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과 시설 측의 부적절한 대응에 관해 어제 보도했는데요. 해당 시설의 경영진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종교가 없는 직원에게 예배 참여까지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일했던 A씨.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초 작업을 수시로 해야 했고 또 다른 직원들도 작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정화조 청소나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그놈 잘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한 여름에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다 평소보다는. 지난 3월 주방 직원 3명이 잇따라 그만뒀지만 사람이 구해지지 않자 석 달 넘게 직원들이 돌아가며 주방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해는 양해인데 이제 솔직히 사회복지하고 뭐 그런 일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 주방 업무 도와주고 있으니 가족들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긴 한데. 매주 월요일에는 시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예배를 하는데 무교인 직원들까지 참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거고 내 아버지 때 불러봤거나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 시설 나가라. 고양이 강제성이 있고. 실제 예배 시간에는 직원 1명이 170여 명에 이르는 입소자들을 챙겨야 했는데 이때 입소자 간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설거지나 제초 작업 등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직원들이 일을 나눠 한 것이고 취업 규칙상 본래 업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배 시간 입소자 방해 문제에 대해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직원 수를 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62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광주 북구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한 11개 행사장에 53만 5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했고 포털을 통한 예매 방문객이 남긴 관람평이 별 5개 기준 4.35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본전시를 비롯해 특별전과 연계 기념전에 50여 개 나라 디자이너 855명이 참여해 2,718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순천 아랫장을 찾아 제철 농산물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만나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감사하다며 애니메이션 산업을 잘 준비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또 고흥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의료진을 만나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에서 사육하는 소 67만 마리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무안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자 백신 28만 마리분을 공급해 서해안을 포함한 위험지역 10개 시군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럼피스킨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백신 접종 완료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백신 접종 뒤 3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 항체 보유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빈대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주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는 광주교통공사가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전동차와 관련한 빈대 의심 신고는 한 건도 없었지만 모든 전동차를 대상으로 고열 스팀과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해 살균과 살충 작업을 벌이고 있고 외부 전문 방역업체 진단을 받아 물청소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동인 오늘 어제보다도 많이 춥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광주가 4.2도, 화순과 곡성, 담양 등 일부 내륙 지역은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이나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광주가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내일까지도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 보이다가 모레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장성과 한평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7도, 순천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6도, 영암과 강진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금요일 낮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8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